초여름 아침, 대전 외곽에 사는 77살 김영수 씨는 텃밭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밤새 잎 끝에 맺힌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았고 오이 덩굴은 지주를 붙잡고 제법 힘있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작던 오이가 손바닥만 하게 자라있자 김영수 씨는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잘 되겠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첫 오이 몇 개를 따서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아침 밥상에 막 썬 오이가 올라오자 집 안 분위기도 환해졌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밭에 나가보니 잎 한쪽에 작은 노란 반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반점은 하루하루 넓어졌고 싱싱하던 잎은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아마 오이를 심어본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았는데 두세 번 따먹고 나면 갑자기 잎이 누렇게 변하고 덩굴이 마르고 더 이상 제대로 열리지 않는 일 말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때부터 병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이는 잎이 노랗게 변한 날부터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종을 땅에 심은 바로 그날부터 이미 결과가 갈라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오이를 오래 안정적으로 따먹기 위해 첫 한 달 동안 꼭 지켜야 할 4가지를 김영수 씨의 텃밭 이야기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김영수 씨는 마루에 앉아 낮에 따온 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마음 한쪽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잎에 생긴 작은 노란 반점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시작은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장의 잎만 이상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아랫잎부터 힘을 잃고 덩굴 전체가 지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김영수 씨는 물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밭에 갈 때마다 물을 더 많이 주었습니다. 또 비료가 모자라서 그런가 싶어 서둘러 거름도 챙겼습니다. 하지만 오이는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잎만 무성해지거나 줄기는 길어지는데 열매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이는 겉으로 보이는 줄기와 잎보다 처음 한 달 동안 땅속에서 뿌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리 잡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이에게 첫 한 달은 수확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수확을 버틸 몸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사람도 처음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약하면 나중에 벽을 예쁘게 칠해도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깊고 넓게 뻗지 못하면 그 뒤에 물을 주고 비료를 줘도 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이 농사는 열매가 달린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종을 심고 난 바로 그날부터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김영수 씨는 올해만큼은 첫 열매보다 뿌리를 먼저 생각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뿌리를 먼저 생각하자고 마음먹은 김영수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모종을 빨리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날씨가 하루 이틀 따뜻해졌다고 바로 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 기온을 며칠 더 살펴보았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따뜻해도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우면 오이 모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이는 따뜻한 기운을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봄볕만 보고 서둘러 심으면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밤 기온이 내려가는 날을 만나면 뿌리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죽지는 않더라도 성장이 멈춘 듯 오래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수 씨도 몇 해 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남들이 다 심었다는 말에 마음이 급해져 4월 중순에 오이를 심었는데 며칠 뒤 차가운 바람이 불고 나서 모종이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그해 오이는 늦게까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잎은 작고 줄기는 약했고 첫 열매가 달려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이는 며칠 먼저 심는다고 꼭 먼저 따먹는 작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중부지방이라면 대체로 4월 말에서 5월 초, 남부지방이라면 4월 초에서 중순 이후를 기준으로 보되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아침 기온입니다. 새벽 기온이 꾸준히 10도에서 15도 이상으로 안정되면 그때가 훨씬 안전합니다.
김영수 씨는 올해 모종 앞에서 한 번 더 마음을 눌렀습니다. 빨리 심고 싶은 마음보다 오래 따먹고 싶은 마음을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심을 날을 며칠 늦추자 김영수 씨에게는 밭을 차분히 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모종을 사온 날 바로 구덩이를 파고 심었을 텐데 올해는 먼저 흙을 손으로 쥐어보았습니다. 너무 질척하지 않은지, 물이 빠질 길은 있는지, 모종 사이가 답답하지 않을지 하나씩 살폈습니다. 오이는 뿌리가 숨을 쉬어야 오래 갑니다. 그래서 두둑은 너무 낮게 만들기보다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금 높여주는 편이 좋습니다. 작은 텃밭이라도 폭은 여유 있게 잡고 포기 사이도 너무 좁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빈자리가 아까워 보여도 오이는 자라면서 잎이 넓어지고 바람길이 필요해집니다. 김영수 씨의 이웃 박철수 씨는 예전에 아까운 마음에 모종을 촘촘히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밭이 풍성해 보여 좋았지만 장마가 가까워지자 잎길이 겹치고 안쪽이 잘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그는 한 폭이 덜 심더라도 바람이 지나갈 자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심는 날에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퇴비나 여러 재료를 미리 넣고 충분히 시간을 둔 밭이라면 괜찮지만 바로 심는 자리에서 이것저것 섞어 넣으면 어린 뿌리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뿌리 내리기도 전에 흙 속 환경이 너무 강해지면 오이는 시작부터 지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올해 욕심을 줄였습니다. 많이 넣는 것보다 뿌리가 편히 앉을 자리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편히 앉을 자리를 만들고 나면 다음으로 김영수 씨가 가장 신경 쓴 것은 물이었습니다. 오이는 물을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이를 보면 먼저 물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올해 물을 많이 주는 것보다 물을 어디에 어떻게 주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호스로 시원하게 뿌려주면 오이도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잎 위로 물방울이 맺히고 흙도 촉촉해지면 마음까지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 물방울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해가 늦게 드는 자리나 바람이 약한 날에는 잎에 묻은 물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런 날이 반복되면 잎이 쉽게 지치고 노란 반점도 더 빨리 보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제 물을 줄 때 잎보다 뿌리를 봅니다. 텃밭에 갈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은 주말 농부라면 매일 조금씩 주려고 애쓰기보다 갈 때마다 뿌리 쪽에 깊게 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물이 겉흙만 적시고 끝나면 뿌리는 아래로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깊게 스며들면 뿌리도 물을 따라 아래로 움직입니다. 그는 오이 옆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물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때로는 깨끗한 페트병을 이용해 물이 조금씩 스며들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잎에 물을 흩뿌리지 않고 흙탕물이 잎 뒤쪽으로 튀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은 오이를 키우는 힘이지만 잘못 닿으면 병을 부르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 차이를 알게 된 뒤로 물 주는 시간이 훨씬 조용하고 신중해졌습니다. 물을 조심해서 주기 시작하자 김영수 씨는 자연스럽게 잎 아래쪽을 더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열매가 몇 개 달렸는지만 보았지만 이제는 흙이 얼마나 튀었는지, 아랫잎이 너무 젖어 있지는 않은지, 줄기 주변에 바람이 통하는지 먼저 살폈습니다. 오이는 병이 온 뒤에야 서둘러 움직이면 늦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가 한번 세게 내린 뒤에는 밭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시원하게 비가 온 것 같아도 땅 가까운 잎에는 흙물이 튀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흙 한 점이 바로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박철수 씨도 예전에는 비가 오면 물 걱정이 줄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장마 뒤에 오이 아랫잎부터 얼룩이 생기고 며칠 지나지 않아 줄기까지 힘을 잃는 것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올해부터 오이 밑동 주변을 조금 더 깔끔하게 관리했습니다. 흙이 그대로 드러난 곳에는 마른 풀이나 엿짚을 얇게 깔아주고 비가 올 때 흙탕물이 잎으로 튀지 않도록 했습니다. 비닐 멀칭을 해둔 곳도 가장자리 흙이 드러나 있지는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오이에게는 이런 습관이 병을 늦추는 힘이 됩니다. 또 하나는 통풍입니다. 잎이 너무 겹쳐 바람이 지나가지 못하면 잎에 맺힌 물기가 오래 남습니다. 그렇다고 초기에 잎을 함부로 따면 안 됩니다. 어린 오이에게 잎은 힘을 만드는 공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살을 잊어 김영수 씨는 급하게 손대기보다 먼저 줄기가 자리를 잡고 뿌리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이를 오래 따먹는 비결은 특별한 약보다 물기와 흙채물 줄이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병을 늦추는 습관을 하나씩 익히고 나니 김영수 씨에게 남은 가장 어려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처음 달리는 꽃과 작은 오이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오이를 심어놓고 첫 꽃이 피면 누구나 마음이 설렙니다. 작은 열매가 보이면 괜히 손으로 만져보게 되고 며칠 뒤 밥상에 올릴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김영수 씨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처음 달린 오이가 아까워서 그냥 두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아직 뿌리도 깊게 자리 잡지 못한 어린 오이가 너무 일찍 열매를 키우느라 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줄기와 뿌리가 먼저 튼튼해져야 오래 갈 수 있는데 너무 빨리 수확을 시작하면 뒤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아래쪽 5마디까지는 꽃, 작은 열매, 곁순, 덩굴손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것은 버리는 일이 아니라 뒤에 더 오래 따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다만 잎은 함부로 따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잎은 햇빛을 받아 줄기와 뿌리에 힘을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박철수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열린 것을 왜 따버리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김영수 씨의 오이가 줄기를 굵게 세우고 위로 힘있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이는 처음부터 많이 따려는 마음보다 먼저 버틸 몸을 만들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 한 달의 정리는 수확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여름 내내 이어질 수확의 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첫 한 달을 보내고 나면 많은 분들이 또 한 가지를 궁금해합니다. 잎에 작은 반점이 보일 때 집에서 만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되는지입니다. 김영수 씨도 예전에는 누군가 좋다고 하면 바로 따라 해보고 싶었습니다. 식초를 섞어보라는 말, 설탕을 넣어보라는 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몇 해를 지나며 그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오이를 살리는 중심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잎이 오래 젖지 않게 하고 흙이 튀지 않게 하고 뿌리가 먼저 자리 잡게 해주는 기본이 흔들리면 나중에 무엇을 뿌려도 큰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본이 잘 잡혀 있으면 작은 보조 방법은 말 그대로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김영수 씨는 올해부터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병이 무서워 이것저것 많이 뿌리기보다 아침마다 잎을 살피고 비 온 뒤에는 밑동을 확인하고 첫 한 달에는 열매 욕심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오이는 예전보다 천천히 그러나 더 오래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이는 너무 일찍 심지 않는 것, 뿌리가 편한 흙을 만드는 것, 물을 깊게 주되 잎을 적시지 않는 것, 그리고 처음 5마디 아래를 정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텃밭 일은 더 많이 한다고 꼭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며칠 기다리는 마음, 하나를 덜 심는 마음, 첫 열매를 내려놓는 마음이 오이를 더 오래 살립니다. 여러분의 텃밭에서는 오이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나요? 오래 겪은 경험이나 작은 요령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